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10월 1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딱 3개월 남았네요. 아, 정말 뭐라고 하죠? 한편으로는 후다닥 지나간 것 같은 또 한편으로는 와 엄청나게 긴 올해였던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까지 연휴죠. 어, 뭐야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해졌죠. 덫을 놓았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그러니까 빨갱이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혹시 찌빠들 몇 명 듣고 있으면 제발 저 빨갱이 새끼들한테 가서 얘기 좀 전해줘. 이제까지 자기들이 전매특허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물고 씻고 뜯고 부작정 그렇게 하면 어 이전까지는 그게 먹혔다니까. 근데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토끼 형한테는 그게 안 먹히잖아. 아니, 몇 년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 먹히면 방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나 진짜 이런 돌대가리 새끼들 진짜. 야, 이 찌빠 새끼들아. 내가 항상 그러잖아. 내가 5년 전에 그래, 내 찌빠였어. 내가 이 빨갱이 새끼들한테 내가 평생을 쏘아왔던 거 생각하면 이런 쓰레기들, 그 쓰레기도 그냥 쓰레기가 아니잖아. 재활용이 안 되는 그냥 그 최악의 폐기물 새끼들 아니야.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한테 쏘아가지고 평생을 휘둘리며 살았다는 거, 그 생각하니까 나는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드냐? 어? 하기사 그런 생각을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은 지금까지도 그래, 저런 쓰레기들을 물고 빨고 있지는 않겠지. 아유, 버러지 새끼들. 진짜 미역국이 아깝다, 이 새끼들아. 아유, 니 MEAB가 니 같은 새끼 낳았다고 미역국 처먹었을 거고, 또 니도 자식 새끼 낳았다고 또 미역국 처먹었을 거 아니냐. 아유, 씨발, 미역이 무슨 죄냐, 이 새끼들아. 미역이 아깝다, 미역이 아까워, 이 새끼들아. 아유, 버리지 같은 새끼들. 그게 지금 딱 그 난이죠. 이 민주당, 얘들은 어차피 빨갱이들이니까. 그리고 국힘에 있는 빨갱이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뭐, 김건식이, 하태경이, 뭐, 유승민이, 그 외에 또 뭐, 조수진이 그년도 별개로 뭐 사과를 해야 되니 어쩐 또 그런 개소리쳐 씹으린다고 하는 것 같더만요. 김행인가 그년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때까지 했던 이 얘기들을 인정 절대 안 하는 인간들이 한 최소 95%는 될 것 같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토끼용과 뭐 김건희, 한동훈의 뭐라고 합니까?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임기 끝까지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소 95%는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고 해도 도저히 그 95%는 그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생각을 절대 안 바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도 뭡니까, 뭐 외교 참사니 뭐니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뭡니까, 뭐 58% 정도, 하여튼 60% 정도가, 6명 정도가 뭐 외교 참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편향된 어떤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 어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이 정말 아주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다면 달라졌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문항을 아주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50%는 외교 참사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50%는 한 60%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질문을 문항을 아주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50%는 절반은 외교 참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제가 버러지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뭡니까 인사를 잘못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종편하고 언론도 아니죠. 걔네들이 떠들어대는 딱 그 프레임대로 정확하게 가잖아요. 뭘 제일 못하냐? 이전까지는 인사를 제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외교 참사가 개참사만 한 열흘 정도 떠드니까 이런 조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못하는 거 하라니까 외교를 가장 못한다고 하잖아요. 외교를. 근데 웃기는 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아니 감상하다잖아. 문제없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저 빨갱이 언론에서 참사다 하니까 다 그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정말 이거 과학이야, 과학. 그냥 버러지가 맞다니까요. 그 임기 끝날 때까지 우리 토끼 형 운이 좋아서 대통령 됐다고. 그래갖고 또 아마 한동훈이 찍을 거야 아마. 진짜 하긴 뭐 제가 버러지라고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답이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하더라고. 그 제목은 그 한결같음에 박수를 보낸다. 말씀드리듯이 뭔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몇 년째 아니 예를 들어서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6개월 됐잖아요. 7개월 됐나? 7개월 됐죠 이제. 아니 7개월 동안 그렇게 똑같은 방식대로 물고 씻고 뜯었는데 전혀 이제 우리 토끼 형 특히 우리 토끼 형도 그렇고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 그러면 뭔가 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 진짜 내가 답답해서 진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아니 진짜 뭐 이런 소새끼들도 아니고 진짜. 아니 불쌍하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과해라 씨.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이제 패널로 나온 새끼 그 나중에 아예 막 읍소를 하더만 제발 사과 좀 하라고. 거의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막 감정이 격앙돼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씨발 제발 사과 좀 하라고 하더만. 버러지 같은 새끼들. 절대 사과 안 한다니까. 그렇게 겪고도 그럼 하는 게 지지율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러면 또 24%까지 또 떨어뜨리대요. 그 제가 참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게 그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약간 편향되게 하는 건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고 이제 하니까 그래도 지금쯤 왔으면 저도 말씀드린 30%는 유지가 돼야 돼. 아무리 편향되게 조사를 해도 30%는 유지가 돼야 돼. 근데 그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그 답은 하나야. 다 버러지라는 거야. 버러지. 그러면 지지율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 이때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런 상황을 다 얘기는 했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지지율이 오르는 걸 원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0%는 굳건하게 받쳐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참 안 되긴 안 되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전마저도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게 맞아요. 아, 그리고 오늘 그래, 그 뭐야. 국군의 날이라고 또 개정돼 갔는데. 아니, 그 진짜 연설문을 직접 작성하는 것도 직접 작성하는 거지만 외우나 봐요, 진짜. 아, 오늘도 그 프롬프트가 있을 그게 상황이 아닌데 뭐 도리도리 하면서 다 쳐씹으리고 있더라고. 그거 보면 진짜 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저 빨갱이 새끼들은 뭐 머리가 나쁘네 뭐 술 처먹고 머리가 썩었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우리 토끼 형을 도대체 그러면 검찰총장을 시킨 저거들이 물고 빠는 저기 문재인은 뭔데? 아 진짜 그런 생각이 안 드나? 아니 진짜 너희들 말대로 진짜 우리 토끼 형이 진짜 그래 그 머리가 썩었다 치자. 그 머리 썩은 게 씨발 2, 3년 만에 머리가 썩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 술을 씨발 저기 뭐야 저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술을 처마셨는데 그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돈대가리라고 대가리가 썩었다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 아 그런 그래 머리가 썩은 우리 토끼 형을 그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너그 저기 문재인은 뭔데 그러면 아 그런 생각 좀 한번 안 해보냐. 아 하기사 씨발 버러지가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지.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참 이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제목은 한결같음. 참 진짜 박수를 보낸다.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아유 씨. 이화영 구속영장 발부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적었듯이 만약에 기각되었으면 뭐 기각될 일은 없죠. 워낙 확실하게 혐의를 그 공소장에 저기 적시를 했을 거니까. 만약에 기각돼서 분명 그렇게 해서 봐라 야당 대표 죽이기 위한 무리한 기획수사의 전기가 밝혀졌다. 정치 탄압과 기획수사의 정모를 밝혀야 한다. 하면서 난리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속되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이래요. 개인적인 일탈. 그리고 이재명이 채권이 아니래. 아니 그런데 그 계속 보여주는 영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2020년도인가? 그 경기도 방송, 그 유튜브 방송이겠죠. 거기서 뭐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 이화영 부지사를 소개합니다 하면서 방송 막 저들이 하는 그 화면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화면을 보면서 죄책권이 아니래. 근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알아요? 그 말을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지. 여론조사가. 그러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 문제가 있다고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하는 게 진짜 최소 60%가 나와야 되는데 최소 60%, 최소 60%, 50%밖에 안 나오잖아.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해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버러지라고 단정 짓지 않으면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 35%는 그 빨갱이 그쪽 빨갱이들이니까 그냥 그쪽을 완전히 그냥 신앙이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그뭐 65%는 나와야 되잖아. 65%는. 근데 안 나와.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하면 50%밖에 안 나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튜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저거들끼리 나와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 그걸 계속 보여줘. 그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화면을 보면서도 죄책권이 아니래.
이게 지금 소위 우리나라 언론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제대로 걸렸죠, 이제. 진짜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이거. 빨갱이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그, 제가 이전부터 그랬던 게 뭡니까? 이 힘기르기 한다고 처음부터 조중동부터 모든 언론하고 모든 그 이권 카르텔 직패 세력들이 다 막 모여가지고 토끼형 하나 밀어내려고 힘기르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밀리고 저거들끼리 아 씨발 왜 밀리지? 밀릴 수가 없는데 다시 또 그래가지고 한번 전열 준비해가지고 또 하는데 그래도 또 밀리고 조금씩 밀려. 많이 밀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정확 한 번에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조금씩 자기들이 밀리니까. 그러고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어라 씨가 좀 많이 밀리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시 못 와봐. 그래가 또 씨발 밀어. 또 조금씩 밀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두 번 그래 씨발 왜 자꾸 밀리지? 그러면 작전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 씨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아 내가 진짜 열받네. 작전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 병신 새끼들아. 하고 하나 똑같은 방식으로 참 씨발 내가 아무리 토끼 형이 너희들 도둑 낼 시점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래 속이 시원하긴 한데 참 씨발 진짜 불쌍하다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한테 제가 평생을 쏘아왔다는 게 쏟고 살았다는 게 자괴감이 든다니까 자괴감이 찌빠 새끼들아. 정말 저런 참 정말 뭐 물론 제가 이렇게 열낼 필요는 없는데 그 화가 나 씨발로 아유 욕하면 안 되는데 참 진짜. 그리고 제가 좀 몇 년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종편에 늘상 출연하면서 하루 종일 개소리 씹으는 빨갱이 편을 물론 소위 보수라고 하는 것들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빼놓고 최진봉, 유용화, 김성환, 김종우, 김준일 딱 여기까지가 일단은 특 A급. 그 다음에 조금 덜해요. 김상일, 김관옥, 김두수 조금 덜한 A급. 장윤미 요거는 여자 중에서 김여운이하고 이 둘이 물론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이거나 이런 애들은 좀 뺐습니다. 전수민이 하는 그런 애들. 아니 이것도 보면 인연도 보면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소리를 이 변호사라는데 어떻게 이런 년이 변호사를 할 수가 있죠? 와 정말 진짜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뭐 채널A 뭐 TV조선, YTN, 연합뉴스, JTBC, MBN 다니면서 밑도 끝도 없는 개소리를 계속 씹으려. 그러면 최소한 언론이라고 하면 개소리는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개소리는. 좀 이따가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근데 안 그래. 그냥 개소리 쳐 씹으리도록 그냥 계속 그냥 방치를 해줘요. 아니 특히 저 대표 최신봉이 이 새끼는 뭐라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딱 시작을 해요. 근데 결론은 그게 진실인 것처럼 결론을 내려. 정말 쓰레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법적 책임은 절대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 정말 쓰레기, 쓰레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딱 그 정확하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이 전형적인 빨갱이 수법이잖아요. 빨갱이 수법. 그냥 사과해라, 사과해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 사과하라 그러니까 뭐 이명박 같은 경우도 씨발 뭐 아침 이슬 한번 부르고 바로 씨발 사과하고 막 하니까 그리고 박근혜는 또 탄핵도 시키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몇 년을 겪었잖아 자기들이. 그렇게 몇 년을 겪었으면 착취를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아 정말 참 한심한 것들.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걱정하게 만드냐. 나 진짜 기가 찬다니까. 아 정말. 이 이름 기억해 주세요. 최진봉, 유영화, 김성환, 김종욱, 김준일, 김상일, 김관호, 김두수, 장윤미, 김효원. 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지금은 대진대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이 대진대 교수, 대진대가 대순진리회. 그리고 좀 이따가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얼마나 주술에 얽매여 있는지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도 하나 틀어놨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그렇잖아. 아 참. 그리고 그리고 이게 보다시피 이게 원래는 수요일 날 하려고 했다가 아유 막 귀찮고 해가지고 미루다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 가처분 신문 출석한 이준석이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또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했죠. 나 말고 물가 잡기에 신경 써라.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빨갱이는 절대 안 변한다는 거. 야, 왜 이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인수위 시절에 문재인의 바이든 파리. 바이든이 퇴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5월달에 올 때 뭐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그때 강용석이가 그러고 나서 강용석이가 뭐 했습니까 또 윤통파리 했잖아. 우리 토끼형 파리. 전화가 왔다. 우리 토끼형이 직접 자기한테 전화했다고. 그리고 민주당의 경제 민생 물가 파리. 그리고 이준석의 경제 민생 물가 파리. 물가 잡기에 신경 쓰라. 그리고 민주당의 언론 표현 자유. 그 이준석도 언론 표현 자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뭐 MBC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 자유 좋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근데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빨갱이 패널로 나오는 이것들이 얼마나 버러지 새끼들이 쓰레기인지 하면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에서건 이제 저 여당에서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막을 입혔다는 거죠.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자막을 입힌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최진봉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합니까? 뭐 누가 영상을 조작했냐 뭐 막 그 헛소리 하죠.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자막을 입힌 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은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은 모든 언론사에서 다 했다. 아니 모든 언론사에서 그 저기 그 바이든 그냥 모든 아니죠 그 KBS, MBC, SBS 뭐 JTBC 이런 데서는 바이든이라는 거는 저기 자막을 달았던 걸로 저기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관로에 그 미국 국회 이렇게는 미국이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MBC만 썼습니다. 일단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바이든 아니 뭐 이유야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때 확인을 안 해줬잖아요. 13시간인가 15시간인가를. 그러면 이게 막말로 엄청나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막 없이 내보내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최진봉이나 뭐 이런 이 빨갱이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시부린 게 뭐를 시부립니까? 아 누가 조작을 했냐? 그리고 바이든으로 나는 들었다. 아니 MBC에서조차 처음에는 바이든으로 들은 게 아니고 다르게 들었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바이든으로 하자 해가지고 했다고. 아니 MBC에서 그렇게 자백을 했는데 그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자기들이 빨갱이 패널들이 MBC 편을 들어주고 있어. 자기도 바이든으로 들렸다고. 그 제가 그랬잖아요. 확인을 왜 안 해줬냐? 그 논란을 키우기 위해서. 그 외신도 받아쓰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비명이라 쓰고 씨발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뭐 확인을 좀 해야 돼가지고 13시간이 걸렸다. 그 뭐 전문가한테도 아니 전문가한테 뭘 어느 죽을 맡겨. 개코로 다 작정자. 아니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 그 영상을 한번 다 찾아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영상을 딱 한두 번 보면서 그 딱 그 MBC 어차피 MBC 기자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촬영 기자. 토끼 형이 그 저기 그래 나오면서 박진 장관하고 뭐 이리 나오면서 좀 약간 드리븐해. 그게 딱 자기가 보니까 그 자기 바로 앞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MBC 로고가 찍혀 있었을 거 아니야. 표정을 보면 딱 나온다니까. 물론 정확하게 그 카메라를 응시를 하진 않아요. 응시하면 좀 티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 진짜 사기꾼이라고. 희대의 사기꾼이라니까. 고개를 약간 두리번거리면서 MBC 카메라 기자라는 걸 딱 봤어. 대충 표정을 보면 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한 게 맞아. 아, 요거 걸렸다. 요거 한번 써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나온 발언이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치고 나오면서 MBC 카메라 기자, MBC 카메라라는 걸 딱 보고, 딱 제 혼자만 있는 걸 딱 보고, 그때 던진 멘트라니까. 오해하게. 그러니까 이 빨갱이는 이제 딱 그거 뭐 하나 실언이라도 뭐 하나 안 나오나 막 계속 빌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게 딱 그린 거지. 분명히 이걸로 또 장난질 칠 거다. 치라고. 또 얘기가 엉뚱한 들어갔는데 아무튼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 빨갱이는 근본이 안 변한다니까. 세월이 가도 발전도 없고 창의력도 없고 너무도 똑같잖아. 너무도. 이게 빨갱이라는 증거예요. 이준석이도 빨갱이고 강영석도 빨갱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태경이 빗소그 안 썼다 입증 못하면 대통령실에서 사과해야.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아니 우리 토끼 형은 뭐 빗속으로 썼다 안 썼다에 대해서 이런 방법 뭐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 안 하는 이유는
계속 확대 재생산하라고. 확대 재생산하라고. 그 아직도 그런 느낌이 안 오면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변화의 물길에 그냥 휩쓸려 갈 거야. 그래 다 뒤질 거야. 지금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는데도 내가 말한 게 인정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살아 평생. 버려지로. 그렇게 사는 거야. 불쌍한 인생들. 이거는 이게 이 하태경도 빨갱이가 맞는 게 비속어를 썼다 안 썼다 명확하게 안 밝혔습니다. 그런데 입증을 못하면 대통령실에서 왜 사과해야 되죠? 아니 비속어를 썼다고 얘기한 거는 저 빨갱이 새끼들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단지 김은혜는 최초로 그 논평을 한 김은혜는 비속어를 썼다 안 썼다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을 뿐이야. 당연히 논란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 얘기 들으면 특히 찌빠들은 절대 인정 안 할 거야. 그렇게 살아 병신아.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찌빠하고 있지. 뭐 개딸이니 하면서 아이고 씨발 쪽팔려서 진짜 언론에서 개딸 그게 뭐냐 그게. 그리고 언론 아니 그래 아니 저거들이야 개딸 하더라도 언론에서 씨발 개딸이 뭐고 그냥 이재명 지지자라고 쓰든지. 그게 수준이에요 수준. 그게 언론이야 그게. 아유 미친 것들. 그걸 또 무슨 그 보학지 그 새끼는 뭐 세계사적 현상. 아유 미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 그러니까 그래 이걸 보면서 그래 생각한 게 그래 JMS라고 한 오래전에 그 뭡니까 뭐 여신도 뭐 성폭행하고 해가지고 강간하고 해가지고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또 뭐 그 강간 당했다고. 아니 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은 정민석이 그 새끼를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10년 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강간하고 막 해가지고 감옥 살다 나왔잖아. 근데 그걸 왜 또 당하지? 왜 강간을 당하지? 아니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 그래 아니 강간당했다고 그래 뭐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여자 편 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법이 없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사기를 처음 당하면 사기 친놈이 100% 잘못이죠. 그 똑같은 수법에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면 당한 놈한테 책임을 묻는다니까. 그게 맞잖아요. 아니 똑같은 수법에 왜 당하지? 아니 진짜 만약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면 한 두 번 정도까지는 당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세 번, 네 번 당하는 거는 그건 진짜 이상하잖아. 아니 그리고 그 방금 얘기했던 정명석 같은 경우는 아니 얼마나 또 느꼈잖아요 그 당시에 강간하고 했다고. 그 직접 법원에서도 판결 나가지고 징역을 10년인가 살다 나왔는데 또 거기에 당해. 도저히 이게 그 찐빠들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야. 제가 계속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거야. 좀 논외로 치더라도 아니 뭐 정명석이 아니 그런 쓰레기를 보고 뭐 신이라고 하질 않나. 이런 온갖 쌍욕에다가 막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인데 아니 주변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주변의 측근들이 전부 그렇게 비리 혐의로 다 구속이 되고 하는데 자기는 깨끗하대. 아니 그래 그러면 자 찌빠 새끼들아 또 한 가지 얘기하자. 그 좋다 이재명 말이 100% 사실이라고 치자.
근데 주변의 인물들은 다, 지가 채용했던 이화영이도 그렇고, 다, 막, 법인카드 막, 받아가 쓰고 막 했잖아. 그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치자. 그 이재명이 존나 깨끗해. 씨발, 일도 잘하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주변에서 다 그걸 해쳐먹을 거란 얘기 아니냐. 그 이재명이도 모르는 사이에, 비서실장 씨발 존나게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존나게 끌고 다닐 거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쌍방울에서 씨발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지 자식 것까지 달라고 해가지고 자식도 그 법인카드 썼을 거 아니야. 어? 비서실장, 뭐 수석, 비서관, 행정관. 그 이재명이는 존나 깨끗하고 일 잘해. 근데 비서실장, 뭐 행정관, 비서관 전부 다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존나 꺼졌을 거 아니야. 어? 그거는 인정하지.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야, 이 버러지 새끼들아. 어? 그거는 인정하지. 그것도 인정 안 할란가? 그것도 인정 안 해? 그러면 이게, 아니 그래,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이것만 가지고도 더 이상 내가 설명을 해야 되냐? 그거 판단하는데 지능이 필요하냐고. 어? 야, 이 버러지 새끼들아. 지능이 필요해? 어? 그리고 내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였냐? 이재명이가 진짜 깨끗하고 하면, 아니 자기 밑에 놈들이 그렇게 법인카드로 막 끄고 다니고 그게 가능해? 그리고 진짜 이 빨갱이 새끼들은 알뜰살뜰 하더라고요. 아니 김원웅이 그 새끼도 그 뭡니까, 뭐 이발비, 뭐 사우나비, 마사지비 전부 법인카드로 긁고 다니잖아요. 이번에 그 보니까 이화영이도 막, 아니 300만 원 한돈데 알뜰살뜰하게 300만 원 꽉꽉 채웠다더만.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보도를 보니까 뭐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담당하는 놈이 회수하려고 했다더만. 너무 심하다고. 그럼 이재명이도 보세요. 샌드위치 사쳐 먹어. 샌드위치에다가 초밥에다가 한우에다가 샌드위치까지 씨발 법인카드로 진짜 알뜰살뜰하게 최소한 조 단위로 슈킹 쳐놔놓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쌍방울에서 이 나오는 보도를 들어보니까 아마 관리를 쌍방울에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긴 한데. 그리고 그래, 그 목요일이었습니까? 그 아침에 그 보니까 김병민이가 맞죠? 그 저 지금 비대위원으로 있는 놈, 그 대변인 했던 놈이요. 그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저 뭡니까, 우리 토끼형 그 후보 시절에 그 변호사비 대납사건 관련해 가지고 막 얘기 나올 때, 아니 쌍방울에서 문자를 받았다더만요. 협박의 문자. 그 목요일 아침에 그 채널A 그 뭡니까, 저 돌직구쇼죠, 김진애 아침에 하는 거.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거든요. 12월 달에 쌍방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소명 잘하고 있으니까 그 나서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대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 나라 꼬라지 어떻게 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쌍방울이 우리나라 세계 1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 깡패 새끼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깡패 천지가 되겠죠. 검찰총장 깡패, 경찰청장 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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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
그리고 김혜경이 그 씨발년도 막 세금으로 막 사치에다가 온갖 사치에다가 그 청와대에다가 아마 뭐야 헛바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애들 불러다가 질펀하게 놀고 이재명이 그 새끼도 그랬겠지 당연히 채용사까지 두고 아니 그래 김혜경이 그녀는 아마 채청사를 두고 아마 그 짓 다 했을 거야. 그 자식 새끼들은 전국 다니면서 경호원 끌고 다니면서 깡패 새끼들 불러 모아가지고 왕노릇 하면서 2년 전전 잡아다가 강간하고 저 신한 저기 스메다 팔아먹고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저기 비판하는 댓글 다는 놈들 잡아다가 며칠 후에 뭐 그 어색한 골목길 가다가 칼침 맞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뭐 시체로 발견되고 그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벌어졌을 상황이에요. 상황.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과장된 거라 생각 들죠? 지금 꼬라지를 보고도 제가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게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세상을 그러니까 아주 순진하게 사는 거지. 나도 씨발 순진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순진하게 살진 않았어. 좋은 말로 순진한 거지. 아이씨 뭐 얘기하다가 또 아니 그래 비속어를 아니 그래 이거를 비속어라고 치면 단정적으로 내보낸 데가 MBC야 MBC 언론이야. 그 민주당이고 그러면 이걸 증명은 이게 비속어가 맞다는 증명은 민주당하고 MBC에서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왜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지? 그게 이 새끼도 빨갱이란 얘기예요 빨갱이. 응? 그리고 천하람 신인규 이것도 목요일이었습니까? 그 저도 유튜브에서 막 찾다가 보니까 뭐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이게 보니까 이게 뭔가 보다 KBC 그 이상한 이론조사 하는 데 있죠. 광주 방송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에 자주 나오나 봐요. 이 새끼들이 둘이가 와 아니 그래 제가 잠깐 봐서 얘 둘이가 나오길래 뭔 소리 하나 싶어가지고 그 천하람 이 새끼가 그 이제 MBC에서 지금 이 MBC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심하다 이거지. 대통령실하고 이제 저기 저 여당에서 지금 하는 게 그런 언론도 있어야 된대요. 천하람이가 아니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언론사가 있어요. 아니 만약에 그래 반대편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언론사가 있으면 막 억만 번을 양보해서 막 그냥 아유 개소리 쳐 씹을래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지금 언론 환경이 아니 언론 환경 자체가 아니고 아니 지금 이제 그 구도 자체가 지금 100대 빵인데 언론은 100대 빵인데 뭘 씨발 그러니까 진짜 이 빨갱이 그래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검증이 안 됐는데
명확하지 않은 발음에 자막 다른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막말로 최소한 MBC가 먼저 자막을 정확한 확인 없이 자막 단 거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입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최소한 아니 그래 놓고 대통령실에서도 좀 막 좀 대처가 미흡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약간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걸 안 사. 무조건 언론 탄압이래. 아, 참.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전에 저 취임하고 바로 며칠 지나서 그 국회에 나가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그때 한번 듣고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이 능글능글하게 받아치는 능력이 좀 뭐가 좀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3개월 동안은 특명이 있었던 거예요. 언론이든 뭐든 뭐라고 시부리든 대응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때 제가 다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대응이 허술하다 이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그냥 대응하지 말고 뭐라고 시부리는지 그냥 냅두라고 그 상황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MBC 가짜뉴스가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있다. 대통령도 기억이 어렵다. 이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의도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무슨 말 했는지. 그런데 지금 쇼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의도하지 않고 만약에 진짜 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면 당연히 그 말하고 바로 돌아서서도 정확하게 기억 못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확하게 내가 뭔가 뭐 오늘같이 무슨 연설을 하면서 막 이 뭡니까 작성을 해가지고 외운 거면 기억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진 거는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가짜뉴스만 대처해야 되지 않나. 국민들 이간시킬 수 있어 엄중하게 보고 있다. MB 정부 시절 광우병 사태를 언급하며 국익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가짜뉴스만은 반드시 이 얘기는 뭡니까? MBC 끝. 지금 뭐 정편이고 뭐 지상파고 뭐 야당이고 어디서 뭐라고 물고 싶고 뜯고 지랄을 해도 끝난 거예요. MBC.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시발점이 되는 거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씨부리다. 아니 자막을 왜 달았냐. 그러니까 이제 패널들도 이제 계속 이제 자기들도 논리가 딸리니까 아니 확인을 안 해주니까 아니 확인을 안 해준다고 하면서 그냥 자막 없이 내보내야지. 근데 자기들 맘대로 자기들도 명확하게 자기들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MBC에서 기자가 자백했잖아요. 뉴스데스크인가에 나와가 자백했다며. 그 다음 날인가. 그 자기들 내부에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 자기들 이 새끼라고 이제 자막을 적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무대가로 들은 놈도 있다면서요. 그 자기들이 그걸 고백했잖아. 그런데 뭐? 그 게임 끝난 거지. 그 자기들도 명확하게 알아듣지 못한 거. 그거를 왜 그래 단정적으로 자막을 입혀가지고 호도했냐 이거지. 그 한번 자막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딱 사람들 뇌리에 인식이 되면 안 바뀐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그 영화를 미국 영화를 보는데 영어 자막을 쭉 같이 보면서 대사를 들으면 정확하게 그 발음이 들린다니까. 그런데 자막을 그러고 나서 자막 없이 만약에 영화를 보죠. 발음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 물론 명확하게 나오는 뭐 명확한 단어, 명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명사나 동사 이런 것들은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자주 잘 들립니다만은 그 외에 다르게 얘기하거나 하면 안 들린다니까. 그게 시각의 효과, 시각의 효과라는 거죠. 자막 어차피 눈으로 본 거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뭐냐면 술을 좋아하니까 또 술로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제 이런 경험들 많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도 직접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만약에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신다고 치죠. 그러면 소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종업원이 와가지고 소주 어떤 거 드릴까요? 막 여기 부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니까 이제 그 수도권 지역의 소주하고 요 부산 경남 소주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산이니까 시원 소주, 또 좋은데이, 대선, 참이슬, 처음처럼 이 종류는 다 있습니다. 뭐 지역 소주 다른 지역 소주는 없어요. 전라도, 충청도, 경북 지역 소주는 없습니다. 근데 부산, 경남하고 수도권 소주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처럼 참이슬, 진로, 좋은데이, 무학, 대선, 시원 이 브랜드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좋은데이, 누구는 대선, 누구는 시원 의견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자기는 뭐 좋은데이는 뭐 좀 싱거웠어. 뭐 아니면 뭐 대선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쓴맛이 좀 심해서 막 이렇게 평을 해요. 그렇게 평을 하는 사람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키면 과연 구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론 구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흔히 말하는 소믈리에라고 합니까? 그 감별사들, 그 와인 감별사. 그런 정도의 어떤 절대적인 미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막말로 뭐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물론 도수가 다르면 그거는 구분해내죠. 물론 한 1, 2도 차이면 구분 못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16.9도 하고 25도 하고 뭐 아니면 16.9도 하고 23도 하고 이런 정도는 도수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에 그거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같은 도수의 술을 전국의 술을 다 갖다 놓고 한라산, 입세주, 화이트, 좋은데이, 대선, 참소주, 처음처럼, 참이슬, 청풍명월, 청풍명월이가? 뭐 하여튼 전국에 그 소주를 다 갖다 놓고 같은 도수 16.9도짜리 아니 뭐 블라인드 테스트를 그러니까 라벨 떼고 딱 갖다 놓고 마셔보고 무슨 소주인지 맞춰보라고 했을 때 과연 뭐 나는 뭐 좋은 데이는 뭐 싱거워서 싫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그걸 구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구분 못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시각의 효과라니까요. 시각의 효과. 자기가 눈으로 라벨을 보고 아 이게 좋은 데이다 이게 대선이다 이게 참이슬이다 이게 처음처럼이다
먼저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라벨 다 떼고 하면 구분 절대 못 한다니까. 그만큼 인간의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확실하지 않은 거를 자막을 박아놓고 내리에 바뀌게 만들어 놓고 바이든이 맞대.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젠가 그젠가 그 서울대학교의 그 성완종 교수인가? AI로 분석을 했다잖아요. AI로. 다 잡음 다 떼고. 쉽게 말해서 과학적으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하더라도 잡음을 다 떼고 만약에 사람이 듣고 하는 거면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AI한테 시키는 거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잡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발음이다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이게 아니다는 판별을 해낼 수가 있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 AI로 판독을 하니까 바이든은 아니다.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정을 해.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무속 집단이 맞다고. 무속 신봉 집단이 맞다고. 과학을 안 믿잖아. 패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아니, 최고의 그 저명한 교수가 자기가 그냥 잡음 제거하고 자기가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AI한테 집어넣었대요. 이 발음을 분석해라. 분명한 거는 바이든은 절대 아니래. 근데 그걸 안 믿어. 과학을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과학을 안 믿는다. 그건 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얘기 아니야. 사이비 종교 집단. 말씀드렸듯이 AI는 오류가 없습니다. 저번에 그런 기사 났을 겁니다. 뭡니까, 피카소, 고호, 이런 사람이, 고호풍으로 그려봐라. 피카소풍으로 그려봐라. 그림을 아무리, 피카소 그림 아무리 봐도 흉내를 못 냅니다. 근데 AI는 정확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그림의 어떤 쉽게 말하면 캔버스 위에 어떤 이 만약 유화다 하면 이 유화가 덧칠해진 어떤 이 두께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뭔가를 그리잖아요. 만약에 피카소가 그 그림을 그렸으면 똑같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 패턴을 쉽게 말하면 피카소가 그린 그 수백 수천 개의 그림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렸을까 해가지고 AI 보고 그리라고 시키면 어떻게 그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피카소가 그 그림을 그렸으면 AI가 그린 그림하고 99.9% 동일하게 그린다는 그에 저는 제 목을 걸 수가 있어요. 그게 과학이야, 과학. 사람은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못 그리죠. 그런데 피카소의 모든 그림을 다 초기부터 말기까지 모든 그림을 다 AI한테 보여줘가지고 분석을 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풍대로 어떤 그림을 그리보라고 시켰을 때 AI가 그리는 그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하고 99.9% 일치한다는 거. 저는 그거 확신해요. 그게 바로 데이터의 힘. 과학의 힘이거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이 빨갱이 새끼들이. AI가 분석해가지고 바이든이 아니라는데.
그 이게 무속 집단이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지. 아무튼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딱 드루킹이죠, 드루킹. 그냥 뭐, 이 새끼도 왜 자기가 실명을 밝히고 이러는지, 물론 어차피 나중에 밝혀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선제적으로 뭔가 그 야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뭐 단톡방에서 받아가지고 뭐 저거 하는데, 어차피 이 영상을 찍은 곳은 MBC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MBC 쪽에서 흘러나온 거고, 그게 이제 SNS에 돌았던 거고, 그건 빨갱이들이지, 빨갱이들끼리. 자기들이 돌려보면서 이제 그 조작질을 한 거지. 그 공모를 한 거죠, 그러니까. MBC하고. 제대로 걸렸어요. 이거 못 빠져나가, 이제. 거기다가 한동훈이 어제 나왔죠. 그 한 달 동안 그 열린 공간 그 새끼들이 미행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또 생각난 게 뭐냐면, 그 신당역 그 입고 나서 국회 가가지고 발언한 게 뭐였습니까? 신당역 사건의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제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그걸 의식하고 한 것 같기도 해요. 미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새끼들 제대로 걸렸어.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보도를 보고 나서 바로 또 들어가 봤죠. 유튜브에. 아니 그러니까 이 새끼들도 진짜 빨갱이는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서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무덤을 판 거지. 바로 언론에서 뭐 이제 그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자기들이 캡처해가지고 올렸더만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바로 두 번째로 내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축하한다. 깜빵 예약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블라인드 처리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들끼리 모여서 한 30만 명 되더만 더 탐상가 새로 채널 만들었던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큰일 났다 싶으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들 편한테 와가지고 딸딸 좀 쳐줘 이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 달고 나서 몇 분 있다가 보니까 한 댓글이 한 1000개 정도가 올라오더라고요. 내용은 다 뭐겠어요? 언론 탄압이다 뭐다 하면서 언론 탄압은 정신 나간 놈의 새끼들 제대로 걸린 겁니다. 이거 신당역 사건 때문에 한동훈도 어차피 신당역 사건 전과 후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걸린 거예요. 제대로. 한심한 찌빠 새끼들. 그리고 이전부터 제가 했던 게 뭡니까? 우리 토끼 형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니까. 이게 자꾸 개소리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그냥 진상을 먼저 밝혀야 된다는 얘기고 이 앞에 했던 얘기가 중요합니다. 초강대국 두세 개 외에는 자국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동맹이 중요하다.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라는 음모란 얘기 아니에요. 내라는 음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는 내부의 적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다 쳐 죽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 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 말이라니까. 동맹을 훼손한 거는 국민들이 생명을 갖다가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다. 이 얘기는 이 새끼들은 내라는 음모를 꾸민 쿠데타 세력이다. 이 얘기 한 거라니까. 근데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채. 계속 그냥 물고 싶고 뜯고 있어. 씨발
사과해라, 뭐 해라. 아니, 구태타 세력한테 무슨 사과를 해, 씨발 거더라. 구태타 세력이라고, 내란 음모 세력이라고 지금 규정 지었는데, 우리 토끼 형이. 그런 새끼들한테 무슨 사과를 해? 그, 이재명, 내 씨발, 진짜. 이름 바꾸라니까, 확인도 없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정사실화돼 자막화되고 그것이 무한 반복됐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다.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라니까. 분명히 MBC에서 대통령실에다가 물었다잖아요. 바로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확인 안 해. 좀 기다려봐라고. 일단 보도 좀 하지 말고 좀 있어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갱이 새끼들은 이제 딱 눈치같이 이거 뭔가 대통령실에서 뭔가 실수한 게 맞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바로바로 이제 뭔가 해명이 안 나오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자기들도 봐라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맞다. 실수한 거 맞다. 그 습성을 잘 아니까 바로 뭔가 물고 싶고 뜯을 거라는 걸 딱 알고 그냥 모른다고 하고 있어. 그냥 계속 이제 논란 확산되고 외신들도 받아줬고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한 10시간 뭐 이렇게 막 그냥 냅둬야지. 그냥 계속 물고 싶고 뜯게. 그러는 와중에 또 뭐 백악관에다가 국무부 쪽인가도 메일 보냈다면서 또 MBC가. 야, 참 진짜. 그래 보세요. 그걸 언론에서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도 빨갱이 새끼들이 외교참사 하니까 외교를 제일 못한다고. 저번에는 뭐 인사참사 하니까 인사를 제일 못한다고. 이거 보면 진짜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확하게 언론이라는 그 쓰레기들이 몰아가는 대로 다 몰려간다니까. 이거는 조작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조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하고 조작을 한다는 거라고 하면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언론 단계에서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주입이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화영이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입니다. 그 영상이 나가고 있는 그거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가는데 빨갱이 패널이 말하는 게 아니라 채찍건이 아니래. 도대체 그러면 그걸 보고 들을 거 아니야. 분명히 분명히 그래. 저 영상은 뭐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다 하는데 패널로 나온 새끼는 채찍건이 아니라고 하네. 뭐지? 그런 생각이 기본 아니에요. 근데 여론조사하면 채권이 아니다가 절반 가까이 나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무섭다고 한 거, 그리고 불쌍하다고 한 거. 보세요. 이 대통령실도 계속 얘기하잖아.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또 영상을 조작했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확인도 없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정사실화돼 자막화됐다. 이게 문제다. 이 얘기하잖아.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지능이 필요해.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상식이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해? 맞잖아. 아니, 확인 안 하고 MBC가 자막을 박았잖아. 그냥 이게 맞다고. 그 얘기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나? 근데 어떻게 그 개소리 하는 그 얘기가 주입이 되지? 아, 맞다. 버러지라고 했지. 참.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은 지금 끝났습니다. 고소고발도 다 됐어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MBC 압수수색 되겠죠, 당연히. 모든 것은 기획된 거다. 이게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이거 특히 이번에 이 뭐 외교 참사니 뭐니 하는 이 건으로 명확하게 명확해졌어요. 모든 게 다 기획된 거다. 그리고 빨갱이들은 과학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과학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예, 말씀드렸듯이 음성 분석 전문가가 서울대 교수,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AI한테 의뢰해가지고 AI가 바이든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걸 무시해. 과학을 무시하느란 말이에요. 과학을. 사이비 종교 집단 딱 맞잖아요. 아니 제가 왜 계속 이렇게 계속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때까지 제가 한 얘기들이 뭔가 논리에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게 없잖아요.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건 종교 집단들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미친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면 이게 아니다. 그딱 계속 그 맥락대로 딱 한결같이 흘러오잖아요. 그 제목도 제가 한결같다고 얘기한 거고. 창의성이라는 건 진짜 없는 거지.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 먹히면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해,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지지율. 봐라, 지지율 떨어졌다. 외교 못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토끼 형 그 신경 안 쓰잖아. 아니, 지금까지 그래. 지지율에 신경 안 쓰는 걸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계속 지지율. 참 한편으로는 진짜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선떡하다니까요. 이런 인간들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 이 완전 미친 것들 아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전 영화였나? 그 프랑스 영화였는데 늑대와 추몰인가? 제가 그 영화를 보긴 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영화가 그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조금 전에 아마 배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그 기존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천주교죠. 천주교가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의 개신교가 기독교가 막 분파되어 나오는 그 시점이었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개신교가 기존의 교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걸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 와중에 그냥 프랑스에서 기존의 교회가 어쨌든 막강하죠. 새로운 이제 개신교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막 새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니까 핍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그래 한 마을에 늑대가 출몰해가지고 막 사람을 죽인다 막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기 왕실에서
누구 한 명이 파견이 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러 갔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늑대가 나타나서 이제 마을을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한 거는 맞는데, 그게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 그냥 야생 늑대가 아니고, 훈련받은 늑대였는데,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니까, 소위 말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야 되잖아요. 기득권을 이제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빨갱이 새끼들 하는 거듯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제 개신교가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음모를 꾸몄던 거죠. 아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내용이 맞을 거예요. 하여튼 영화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친 것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제가 그랬잖아.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 리처드 도킨스 박사가 말한 건데 만악의 근원이라고. 만악의 근원. 거기에는 저도 100% 동의를 하죠. 근데 지금 이 빨갱이 새끼들이 찌빠들이 하는 게 딱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빨갱이들은 미친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변하지를 않는다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먹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쓰레기 쓰레기. 이미 명확했습니다. 명확해진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은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것 하고 빨갱이는 무속 집단이다. 과학을 부정하는 무속 집단이다. 이 두 개가 명확해졌습니다. 명확해져. 맞나? 이 두 개가 명확해졌어요. 빨갱이는 무속 집단.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상황은 기획되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